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녹색 식생활의 실천 편에서 식품 이동 거리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식품 품질 마크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서 식품 이동 거리를 정의한 식품 이동 거리가 뭔지 그리고 그걸 줄이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식품 구입 시 고려할 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죠. 두 가지 뭐 있었죠? 두 가지 기억나나요? 식품 구입 시 고려할 것들 고려하면서 식품 구입 시에 고려할 것들. 자, 식품 표시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식품의 품질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품질 인증 마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건데 안전하게 재배됐거나 위생적으로 가공된 식품인지를 알려주는 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종류 한번 볼게요. 마크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자, 유기농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은 식품 품질 마크가 예전에는 다 달랐거든요. 모양이라든지 색깔이. 근데 지금은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모난 초록색 박스에 녹색 식생활을 상징하는 초록색 박스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도 이제 식품을 사실 때, 상품을 사실 때 이런 것 표시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배할 때, 농산물을 재배할 때 보통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걸 유기농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무농약은 농약 사용 안 했다는 뜻이죠. 농약 사용하지 않았고 화학 비료는 권장하는 양의 3분의 1만을 사용해서 재배한 제품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농산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기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년 이상 유기농,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 중에서 그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해가지고 그걸 가공한 거 얘기해요. 보통 우리 뭐 야채 주스 이런 것들이죠. 100% 야채 주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무항생제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건데 사료에 돼지나 소가 먹는 사료에 항생제는 이제 세균을 없애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항균제를 넣지 않고 사용해서 사용했다기보다 사육해서 동물이 가축을 기르는 방식의 돼지, 소, 닭, 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전통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데 그것들 중에서 전통의 우리 방식이라든지 전통의 맛이라든지 전통의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우수한 전통식품들을 얘기해요. 뭐 한과라든지 중국산 쌀로 만들면 안 되죠. 보통 우리 국산 쌀로 만드는 한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A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이제 이 제품화 시키는 과정까지 제품화 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해로운 요소, 유해 요소를 관리해서 유해 요소가 없는 관리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붙여지는 우수하게 관리가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마크가 GAP예요. 자,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지역 특산물에 보통 붙는데 우수하게 지역 특산물로서 보호가 되고 있는 식품들에 보통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해썹 가장 많이 사용하죠.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들 중에서
제조나 뭐 가공할 때, 보존할 때, 조리할 때, 유통할 때 모든 과정이 위생적이고 위한 요소가 관리돼 없다거나 뭐 규명을 시키는 관리되고 있는 제품에 붙는 마크예요. 가장 많이 맞죠. 공장에서 나오는 건 다 해썹 마크를 받아야지만 위생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과거에는 없었다가 요즘은 그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면서 식품 이동 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식품을 구입해야 된다. 그거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식품이 생산한 곳에서 우리가 먹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가까운 데서 온 거는 직접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사가지고 하니까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뭐 연료나 이런 게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 외국에서 그걸 싣고 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방부제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동할 때 비행기, 배, 자동차 또 와서 또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기 전까지 환경에 너무 해를 많이 주고 오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자, 푸드 마일리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운송량, 그러니까 그 제품을 얼만큼 갖고 왔냐? 보통 톤 단위로 얘기해요. 몇 톤인지.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만큼이냐? 킬로미터로 단위를 봐요. 이걸로 해서 곱한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적으면 환경과 건강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식품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재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방부제 이런 걸 넣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신선도가 되게 높겠죠. 거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추를 우리가 직접 그 앞에서 재배한 걸 이렇게 따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선한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맛과 영양도 풍부하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멀리서 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 뭐 살충제라든지 방부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적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대중 교통수단을 쓰잖아요. 그걸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걸 사는 것이 푸드마일리지 적은 식품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로 푸드마일리지 적은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럼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을 볼게요. 먼저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로컬 푸드 매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협 이런 데서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주면 광주에서 난 농산물. 또 뭐 광주의 뭐 신창동에서 난 농산물을 판매하는 걸 로컬 푸드라고 해요. 그 지역, 우리의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로컬 푸드에서 요즘 매장이 생기고 있죠. 자, 이걸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푸드마일리지가 적은 식품들만 판매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 그러니까 직접 재배한 장소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당연히 싸고 많이 사올 수도 있고 신선하고 굳이 그거를 가지고 여러 번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푸드마일리지가 적겠죠. 그다음에 직접 우리가 재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재배하면 푸드마일리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동하지도 않았고 운송한 거리도 필요 없으니까 푸드마일리지가 0인 셈이죠. 네. 그래서 텃밭가꾸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푸드마일리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연식품을 우리가 구입하고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